북한이 괌까지 공격 가능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여전히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를 통한 해법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 전역 전통 흑인 대학 곳곳에 폭탄 테러 위협이 감지돼 캠퍼스가 폐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달에만 같은 일이 2번이나 발생해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오미크론의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이 미국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보다 전염력이 1.5배 강하다는 평가도 나와 보건당국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샌메뉴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국 영토인 괌까지 공격 가능한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 12형의 실전 배치를 과시하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육중한 미사일이 불꽃과 함께 솟아오르고 이동식 발사체 옆으론 뿌연 연기가 자욱합니다. 북한이 그제 발사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며 공개한 화성 12형 사진입니다. 특히 발사 목적을 무작위 품질 검사인 검수 사격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성 12형이 실전 배치됐음을 과시함과 동시에 미사일 발사에 대한 명분도 만든 겁니다. 화성 12형의 사거리는 최대 5,000km, 동북아를 넘어 미국 영토인 괌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인 화성 14형의 직전 단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미사일 발사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전 선언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움을 일부 파기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의 공개 보도 직후 서 국방부 장관이 유사시 북의 핵심 군사시설 타격을 목적으로 극비리에 운용 중인 육군 미사일 사령부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국방장관의 미사일사 공개 방문은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로 읽힙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여전히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북한 등 여러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거듭 대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이전에도 북한이 수십 번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면서 그럴 때마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만 문제 등 외교 이슈가 동시에 불거지는 상황이 북한의 도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모두 다른 상황이라며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door to diplomacy remains open, and we have conveyed that clearly. We are very careful not to combine all of these pieces into one because they are all different circumstances.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할 수도 있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겁니다. 또 외교의 문은 열어두지만 공격적인 행동에는 맞서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비 태세를 확실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hat offer still stands. But in the meantime, here at the Department of Defense, we're going to do what we have to do to be ready on the peninsula. 미국에게는 북한 문제보다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당장 시급한 현안인 듯 보입니다. 북한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북미 관계가 당분간 반전을 모색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미 전역의 흑인 대학 6곳이 폭탄 테러 위협으로 학교를 일시 폐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흑인 대학을 겨냥한 폭탄 테러 위협은 이번 달 들어 벌써 2번째인데요. 최소 학교 5곳은 여전히 폐쇄된 상태며 경찰은 사건이 모두 연관성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릴랜드주 보위에 위치한 보위 주립대학교. 수사당국은 폭탄 탐지견을 동원해 캠퍼스 수색을 실시합니다. 오늘 전통 흑인대학교 최소 6곳에 폭탄 테러 위협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학교를 폐쇄하고 안전점검에 나선 겁니다. 흑인대학을 겨냥한 폭탄 위협은 이번 달에만 벌써 2번째로 학생과 교직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Very unsettling, very disturbing to have our students subjected to this. We're in the second week of classes, and I do hope that the individual is found. 워싱턴 DC의 하워드 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 5곳은 여전히 폐쇄된 상태입니다. 플로리다주의 베륜 쿡맨 대학은 위협 징후는 없는 상태라고 전하고 수업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건 용의자는 대뜸 캠퍼스 곳곳에 폭탄을 설치했고 직접 찾아와 총을 난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용의자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소동이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용의자 검거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tate police have been in communication with their federal, state, and local law enforcement partners and are still trying to determine whether these phone calls to other historical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 are all connected in any way. 연방수사국도 성명을 내고 공중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수상한 행동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아직 공식 브리핑은 못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법 집행기관들과 연락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2년 안에 미 전역 내 가장 큰 사형시를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사형 제도가 유색인종과 빈곤층 등에 불균형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샌 쿠엔틴 주립교도소의 사형시를 2년 내로 폐지하고 모든 재소자를 주내 다른 교도소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지난 2019년 사형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에 따라 주의 사형수 767명이 잠정적으로 형 집행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사형 제도를 둘러싼 법적 분쟁 때문에 이미 2006년 이후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집행정보센터에 따르면 현재 연방정부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 등 28개 주가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간호사 2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카드를 위조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 검찰은 아미티빌에서 와일드 어린이 소아 건강관리소를 운영하는 49살 줄리 드부오너와 직원인 44살 마리사 우라루를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사 2명은 가짜 백신 접종 기록을 원하는 성인에게 $220, 어린이에게는 $85를 받고 접종 기록을 뉴욕주의 백신 접종 데이터베이스까지 허위로 입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은 이들의 집을 수색한 결과 장부를 발견했고 가짜 카드 발급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15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캐시 호걸 뉴욕 주지사는 지난달 백신 접종 카드 위조 행위를 처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두 간호사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4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유형인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이 유럽에 이어서 미국 내에서도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염력이 1.5배에 달한다는 잠정적인 평가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치명률이 높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만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게 보건 당국자들의 설명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른 변이와 구분이 어려워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 바이러스.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첫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된 후 전 세계로 전파돼 가장 우세한 변종이 됐는데 스텔스 오미크론은 이 변종의 하위 유형입니다. We're keeping a very close eye on it. Looks a bit more transmissible, but not necessarily more severe. 이미 유럽과 미국 등 40개 나라에 확산돼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고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염력이 1.5배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스텔스 변이가 오미크론보다 더 높은 백신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보건안정청은 부스터샷 접종 시 2주 후부터 스텔스의 유증상 감염을 70% 막아주지만 오미크론의 경우에는 63% 막아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Does it evade our immune system? Does it evade the immunity that we've acquired from Omicron infection or the vaccines? Most of the evidence so far, and it's preliminary, suggests it doesn't.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확산에 따른 영향에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증상이 심하거나 치명률이 높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고 입원율의 차이도 없었다며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Whenever the next variant hits, we're going to be ready. We won't have to shut down schools. We won't have to shut down our lives. We'll manage our way through it. 현재 미국 내 최소 20개 주에서 100여 건의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앞으로 다가올 강력한 새 변이들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와 마스크 착용, 그리고 백신 접종 등을 준수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기아 자동차가 첫 전기차 EV6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첨단 기술력과 실용성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미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지 주목됩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 EV6.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점할 기아차의 주력 모델입니다. EV6의 가장 큰 장점은 긴 주행거리. 1회 완전 충전으로 최대 310마일까지 갈 수 있어 동급 모델 중에 최대 주행거리를 갖춘 전기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SUV에 버금가는 실내 공간은 물론 고전압 충전 시스템으로 빠른 충전 속도도 갖췄습니다. 뛰어난 실용성으로 미국 소비자들을 위한 입문형 전기차의 표준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Now we're going into electrification, and what we're so excited about is that this is not just an electrified Kia. This is an all-new way of doing transportation. 독창적인 디자인도 대폭 적용됐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스포티한 외관을 비롯해 재활용 소재를 곳곳에 사용해 친환경 움직임에 동참하고자 하는 디자인 철학도 담았습니다. Proportion and bold graphics and organic curves and crisp forms. It's a really uncommon yet gorgeous combination.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과 뛰어난 주행 기능 역시 여느 전기차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내일부터 시중에 공개되는 EV6는 미 프로풋볼 NFL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 광고에 등장하는 등 본격적으로 미 전기차 시장 경쟁에 뛰어든다는 계획입니다. 경고함과 안전성, 고성능을 갖춘 EV6가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슬라의 아성을 넘어설지 주목됩니다. 산타로사에서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바다와 하늘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비행 요트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설계업체 라잘리니 디자인 스튜디오는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에어요트 컨셉트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에어요트는 길이 80m에 달하는 선체를 중심으로 양쪽에 헬륨가스가 가득 채워진 두 개의 동체가 달렸습니다. 이 에어요트는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가스로 양력을 만들고 태양광 패널과 초경량 배터리를 통해 전동 모터를 돌려 추진력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매 가격만 6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에어요트는 현재 개인 투자자의 지원으로 시제품을 제작 중이며 비행 준비까지 5년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1월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하자 암호화폐 역시 급등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17% 오른 35,131.46에, S&P 500 지수는 1.89% 오른 4,501.45,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3.41% 오른 14,239.88로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가 급등하면서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 역시 오늘 36,000달러대에서 38,647달러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 같은 뉴욕 증시의 상승 랠리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로 이번 달 다우지수와 S&P, 나스닥 모두 크게 하락하면서 지난 2020년 3월 이후 최악의 월간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022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하는 미국 쇼트트랙 대표팀에 한인 선수 2명이 출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미 쇼트트랙 대표팀 선발전에서 올해 21살의 펜실베니아주 출신의 앤드류 허, 한국명 허재영과 워싱턴주 출신의 18살 유니스 리, 한국명 이은희는 각각 남자부 2위, 여자부 5위를 차지하면서 베이징행 출전권을 얻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허재영은 한국말을 능숙하게 하고 꾸준히 국제대회에 참가해 두각을 나타냈으며 이은희는 전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이창호 코치의 지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허재영은 개인전에 또 이은희는 단체전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2019년 미스 USA로 선정돼 화제를 모았던 흑인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뉴욕 경찰은 30살 체슬리 크리스트가 어제 오전 뉴욕 맨하튼의 한 6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으며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크리스트는 이 건물 9층에 살고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목격된 위치는 29층 테라스인 것으로 알려졌고 사망 직전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오늘이 당신에게 휴식과 평화를 가져다 주길이라는 짧은 문구를 게시했습니다. 또 자신의 유산을 모친에게 맡기고 싶다는 메모를 남겼지만 투신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미스 USA 대회에 노스캐롤라이나 대표로 참가해 1위를 거머쥔 크리스트는 흑인 여성으로서는 29년 만에 우승자였습니다. 당시 NBA 출신의 로펌 변호사였던 크리스트는 부당하게 처벌받은 수감자들의 권익 옹호를 위해 무료 변론 봉사활동을 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플로리다주까지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나무에 있던 이구아나가 얼어붙은 채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국은 최근 플로리다주의 기온이 평균 기온 아래를 밑돌면서 추위에 몸이 마비되는 이구아나가 늘고 있다며 이구아나 낙하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온도에 민감한 냉열 파충류인 이구아나는 기온이 화씨 40도 이하로 내려갈 경우 움직임이 느려져 몸이 마비돼 나무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도로 위로 떨어진 이구아나는 죽은 게 아니고 기온이 따뜻해지면 다시 깨어나 움직일 수 있다며 접근하거나 이구아나를 집에 데려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겨울철 기온이 화씨 68도를 넘나드는 따뜻한 지역 플로리다주에는 어제 12년 만에 최악의 한파가 불어 닥쳤습니다. 모유 수유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UCLA 연구진이 지난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수유 여성 110명의 우유 샘플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된 산모의 모유에서 감염 유전 물질이 들어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폴 크로그스타드 UCLA 소아 감염병 연구자는 유아가 감염됐다는 임상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모유 수유로 아기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의심되는 여성의 모유 수유가 유아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증거를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들은 샘플 사이즈가 적어 다른 잠재적 요소들을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목했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1대1 토론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4자 토론 형태로 오는 목요일 첫 토론이 열립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토론장에 자료를 갖고 가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자료 없이 토론하자는 민주당. 토론 규칙의 마지막 쟁점을 두고 오후까지 대치했지만 합의하지 못하면서 끝내 양자 토론은 무산됐습니다. 예정됐던 토론 대신 책임 공방만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양자 토론과 형식, 특히 분야별 토론 폐지까지 수용했다며 답안지가 없으면 정책은 물론 네거티브도 못하는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보좌진이 써준 모범 답안 없이는 국정이나 정책에 대해서 토론할 능력이 없다니 참으로 딱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토론 규정에도 일정한 자료 지참이 허용되는데 민주당이 도덕성 검증을 피하려고 토론 거부의 명분을 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또 말재주를 부릴 때 정확한 팩트를 제시하며 반박해야만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양자 토론은 기득권 담합 토론이라며 국회에서 철야 농성을 벌인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는 토론이 무산된 건 당연하다며 사자 토론을 일제히 별렀습니다. 담합 토론으로 정치적 갈등을 조장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기 바랍니다. 사자 토론에서 무자료로 제대로 붙어봅시다. 내가 덜 나쁘다는 경쟁 그만하고 이제 국민이 지켜보는 공정한 링에서 당당하게 경쟁합시다. 애초 양자 토론 개최를 다자 토론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국민의힘은 3일 예정된 사자 토론에는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은 사자 대결 형태로 처음 치러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법시험 부활과 대입 정시 확대 같은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에 이어서 북한군에 피격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을 만나는 안보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객들과 만난 이재명 후보는 민생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며 경제 살리기 적임자를 자처했습니다. 고통과 손실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 지원하고 또 경제 활성화 위한 정책을 제대로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앞서 SNS로는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공약했습니다.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려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법시험도 일부 좀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뭐 로스쿨은 그냥 두고 중고등학교 못 나온 사람들 실력 있으면 좀 변호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죠. 로스쿨과 사시의 병행을 공약한 만큼 법조계는 물론 사회적 파장이 예상됐는데 대선 주자들 간 논박도 벌어졌습니다. 즉각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겠다면서 사시 폐지를 번복하는 건 자기 모순이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장학금 지원 등 로스쿨 제도 보완은 필요하다면서도 사법시험 부활엔 반대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제도와 잘 설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사시 부활 이렇게만 해갖고 될 문제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윤 후보는 2년 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과 만나 정부가 대북 저자세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지금 북한 눈치 보고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이렇게 불종을 하고 알려주지는 못하느냐. 윤 후보는 또 수도권과 경기 북부까지 방어할 수 있는 사드를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미국 측도 필요 없다는 사드를 중국의 보복을 감수하며 추가 설치하겠다는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주한미군과 관계없이 자위권 차원에서 배치하겠다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한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000명을 넘었습니다. 전날보다 1,500명 정도 줄긴 했지만 설 연휴 검사 수 감소 영향으로 보입니다. 장유진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592명입니다. 자정까지 집계해 오늘 발표하는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같은 시간대를 기준으로는 전날보다 신규 확진자가 1,550명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설 연휴에 검사 건수가 줄어든 데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확진자가 약간 줄었다고 해도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달 24일 같은 시간대보다 7,700여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가 사실상 지배종이 되고 있습니다. 2주 전 처음 50%를 넘은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은 지난주 80%로 급증했습니다.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위중증과 사망자는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12월 마지막 주 1,095명이던 일평균 위중증 환자는 지난주 369명까지 줄었고 주간 사망자 수도 183명이 됐습니다. 위중증률과 치명률은 각각 0.42%와 0.15%로 뚜렷하게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는 설 연휴 직후인 오는 3일부터 60세 이상 등 우선 검사 대상자에게만 PCR 검사를 허용하는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검사와 방역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편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초기 복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가 증상 호전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한국은 오늘 음력설을 사용한 새해 첫날입니다. 코로나 시국이 3년째 계속되면서 명절 분위기도 많이 위축되고 달라졌습니다. 벌써부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생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액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민년인 올해는 검은 호랑이의 해인 만큼 기운찬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